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배경옥 작가의 에세이. 삶은 편도야, 앤.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처음 학교에 가는 길, 앤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앤의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사물 위에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앤은 끝없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눈앞의 모래바람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앤을 오랫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세상 모든 행복은 100명의 세계적 행복한 권위자들이 1000개의 단어로 말한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수록된 8,000여 권의 논문을 검토하고 전 세계 50개국 100명의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 책에는 행복 설정값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 설정값이란 고유한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큰 좌절을 겪든 크게 성공하든 결국 행복 지수가 처음의 설정값으로 되돌아가는 탄력성을 말한다. 영화 비포 선셋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사고 때문에 비록 다리 하나를 쓸 수 없다고 해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낙천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 우선 좀 우울한 얘기부터 하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건 겨우 10% 정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의 50%는 운 좋게 타고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하지 않는가? 하지만 나머지 40%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포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메디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동정심을 키울 수 있다. 연민을 갖고 배려 깊은 행동을 하면 이 말은 동정심도 훈련할 수 있으며 무력감이나 슬픈 감정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감정을 학습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인간의 행동 중 일부는 감정 없이, 의식적인 목적 없이, 자아와 목표 사이에 진정한 동화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루어진다. 의미 없는 행동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진심을 갖고 행동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이런저런 행복학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잠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타인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조사 결과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에서 70대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요란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 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 공원에 가득 핀 목련을 보면서 다음날 해야 할 집안일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들은 공원에 핀 젖꽃이 얼마나 빨리 시들고 지는지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꽃이 보여주는 건 아름다운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그토록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을 지금 만끽해야 한다. 이 챕터를 읽은 이유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 소홀해지기 때문에 꿈이니 목표니 등의 생각을 접어둔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삶이 무력해진다는 건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약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었다. 벚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예뻐서 그 사실을 잊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의 광장에는 그 일을 지금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한다. 2년 전 사고가 난 후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 별 생각 없이 길을 건너려다 아이가 차를 향해 번쩍 손을 드는 걸 봤다. 아이는 저 동작을 엄마에게 배우고 유치원에서 익혔을 것이다. 저 아이는 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려오는 어떤 차도 자신을 향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 하나를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교육시킨다. 아이는 씩씩하게 횡단보도를 걸어갔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안내방송을 듣고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갑판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배운 대로의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에 잠겼다. 신호등 앞에서 번쩍 손을 지켜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아이가 낳아보지도 못한 내 혈육처럼 내내 잊히지 않았다. 인간이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은 무엇일까? 평소와 다르지 않는 보통의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게 되는 일일 거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 역시 그랬을 것이다. 그때 시간은 멈춰버린다. 그렇다면 현재가 고통이고 미래가 지옥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대체 지금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을 불시에 잃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들은 얼마나 자주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싶을까?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폭력은 아닐까?
그토록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 즉 추억이다. 이미 살아본 삶,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다. 보이는 어둠에서 윌리엄 스타이러는 자살 직전 브람스의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악이 죽음 직전의 그를 되살린다. 오후 햇살 가득한 거실, 알토 랩소디를 흥얼거리던 엄마와의 추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의 손을 움켜잡은 것이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그는 자살 대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우리는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에서 행복한 유년의 시절을 떠올린다. 애인과 함께 먹던 팝콘 냄새를 통해 그와 함께 봤던 영화를, 그녀가 힘들었던 내게 빌려주던 따뜻한 어깨의 추억을 새기는 것이다. 추억이 기억과 다르다면 그런 것 때문이리라. 추억 속엔 나 아닌 너도 있다. 추억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매튜를 잃은 애는 마닐라의 가슴에 파묻혀 운다. 울고 또 울면서 마닐라와 매튜에 대해 끝없이 말한다. 애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간다. 애는 아저씨와의 추억을 기억해낸다. 결국 애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고 아저씨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린다. 비는 그칠 것이다. 눈은 잦아들고 바람은 지나갈 것이다. 하늘에 떠있는 별조차 좌표를 바꾸며 끊임없이 변한다. 시간은 많은 것들을 바꾼다. 하지만 지금의 애에게 슬픔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슬픔은 참아서 잊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약이란 말도 하지 않겠다. 아직 슬프다면 더 울어야 한다. 눈물이 더는 흐르지 않는 시간이 되면 얼마간 담담해진 얼굴로 피어있는 꽃도 보고 반짝이는 달도 별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처가 회복된다고 해도 인간에겐 흔적이 남는다. 우리는 그것을 흉터라 말한다. 흉터를 아는 채 죽지 않고 살아내는 것, 견디거나 버티는 것, 어쩌면 삶은 그런 것에 보다 가까울지 모른다.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믿는 건 어쩜 어른이 되어간다는 말일지도. 벚꽃이 바람의 비처럼 흩날린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4월이다. 어릴 적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했던 빨강머리엔 애니메이션을 보았던 적이 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난 참 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 엉뚱하지만 똑똑했고 원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야 마는 성격을 가진 앤이다. 그런 앤이 꼭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옛날에 봤던 그 빨강머리엔 앤이 떠올라서 바로 읽어보고 싶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